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상자입니다. 부산으로 왔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보면 당장 오늘이죠. 20일 토요일 북쪽에서 수렴대가 남하하면서 비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기압성회전, 저기압성회전, 고기압성회전, 고기압성회전. 따라서 공기가 들어오는 지역과 모여서 나가는 지역, 이렇게 분리가 되는 변형장이고요. 공기가 모이게 되는 이 지역에서는 선형으로 강수대가 발달할 수 있겠죠. 주말 동안 우리나라로 남하하게 되는 거고요. 남하하는 동안 기압골이 2번을 돌 거예요. 먼저 지상기압기 기준으로 20일 15시에 기압골이 하나 먼저 우리나라를 통과하고요. 그 후면에 수렴대가 자리 잡고 있고 20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지상의 기압골이 통과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 남쪽은 고기압성 회전과 저기압성 회전의 등압선이 조밀하지 않죠. 즉 기압 경도력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바람도 약하고요. 바람이 약하다는 얘기는 수증기 공급도 약하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번 강수는 북쪽에 있는 힘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온도가 높고 습도도 낮죠. 수증기량도 적습니다. 따라서 강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죠. 또한 일요일 밤 9시 차트인데요. 여전히 상층의 회전 성분은 상당히 북쪽에 걸려 있어서 대기 중상층에 지원이 없는 대기 하층의 강수 기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수가 선형으로 쭉 이어지지 않고 중간이 분열되게 되고요. 저기압 단독의 기압골 형태로 점차 남하하게 됩니다. 강수도 첫 번째 골 후면에만 자리 잡고 있고요. 두 번째 골 후면에는 강수가 없습니다. 빈털털이 먼지만 날리죠. 그런데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먼지가 날립니다. 이 두 번째 골 후면에는 뭐가 있죠? 대륙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연해질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저기압이 몽골 지역을 지나올 때 사고를 쳤습니다. 황사를 발원시켰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골 후면에 고기압성 회전의 한강기류에서 황사 입자가 우리나라로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다. 22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기압골이 돌아간 그 후면에서 우리나라로 황사가 관측될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보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일 월요일이 되면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쪽까지 진출을 하게 될 텐데요. 보시면 저기압 본체 강수대와 그 북쪽의 선형의 강수대가 별개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수대는 시간을 돌려보면 우리나라 영향을 주었던 동쪽의 수렴대와 단절된 서쪽의 수렴대였고요. 이 수렴대가 점차 남하하다가 22일이 되면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쪽까지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압 배치를 만들어내고 저기압 본체의 강수 외에도 다시 수렴대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 서쪽의 수렴대는 대기 중층의 기압골과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곱게 지나가지 않고 돌풍과 천둥 번개 등 대기 불안정에 의한 요란한 현상들을 수반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 저기압이 빠져나간 후면에 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황사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국 그 황사 영향 범위의 최대 연장선이 이 수렴대가 되는 거고요. 이 수렴대가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 황사의 영향도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러고 나면 일기도의 하단에 뭔가 빼꼼 고개를 내밀죠. 이미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자극적인 얘기로요. 태풍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전향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이 적도 부근의 저위도의 바다에서 그걸 이겨낼 만큼 충분히 수증기 공급을 받고 거대해져서 발달한 현재의 열대 저압부가 베타 효과로 지속적으로 북서진하는 과정에서 연료 탱크가 바닥납니다. 찬바다를 만나게 되는 건데요. 태풍과 온대저기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끔은 굉장히 발달한 온대저기압의 강수 구역이 태풍처럼 원형으로 휘몰아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외형적 모습일 뿐이고요. 온대저기압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현상이고요. 반면에 태풍은 수의 따뜻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온대저기압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롤러코스터라면 단일 연료를 폭발적으로 먹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풍은 슈퍼카 같은 존재입니다. 슈퍼카가 아무리 멋지고 힘이 강해도 연료 공급을 끊어버리면 무용지물이죠. 찬 바다 위에서 태풍은
연료를 끄는 슈퍼카와 같습니다. 현재 수치예보 모델 예상 진로로 움직인다면 우리 기상청에 경계구역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북위 25도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해수면 온도가 25도 이하이고요. 수심 10m에서의 수온 역시 수면 온도와 동일해서 중위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태풍의 발달 및 지속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찬바다를 만난 태풍은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고 상층 지상류에 납치되어 동쪽으로 딸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직 장마전선을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북쪽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 결국 장마전선이죠. 그렇다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태풍이라는 특성을 생각했을 때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와버린다면 장마전선은 더 북쪽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인간이 모든 자연현상을 100% 이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1977년 이래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없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온다 안 온다는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관측하며 예보하고 지켜볼 일이지 유튜브든 언론이든 호들갑 떨면서 자극적인 표현들을 쏟아내는 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함께 추이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